네,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연우 기사입니다. 네, 오늘은 곧 부가세 신고 기간이죠. 네, 부가세 신고는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가세 신고를 저희와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신고를 또 잘못하게 되면 사실은 수수료 11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이제 세금을 또 배로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셀프로 부가세 신고하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은 일반 과세자의 홈택스 부가세 신고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홈택스로 접속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고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인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 신고에 가시게 되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에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정기신고 확정 기간이기 때문에 정기신고 확정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2023년 2기 확정 부가세 전자신고 안내사항을 보시게 되면요. 전자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이 1월 12일 날 제공되고 신용카드 매출이 1월 13일에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와 같은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는 건들은 15일에 제공이 되고요. 우리 판매대행 결제 자료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보통 전자상거래, 뭐 쿠팡, 네이버 스토어팜,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곳들 있죠? 이런 곳들의 자료들이 1월 16일에 집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무대리인들은 실질적으로 16일에 신고해서 25일까지 납부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님들이 사실 기다리시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최대한 20일에 끝내려고 하는데 그럼 5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5일 동안 저희가 정말 죽어납니다. 이걸 좀 빨리 제공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수집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든 자료가 나오고 나서 신고를 하시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1월 17일 이후에 여러분들 신고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 예. 그런데 이런 신용카드 매출이나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이런 것들이 없고 전자세금 계산서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1월 11일부터 신고가 가능하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요즘 신용카드 매입을 많이 쓰시잖아요. 신용카드로 비용 지출 많이 하신다는 의미다. 그 경우에는 1월 13일 이후에 여러분들 신고를 하셔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제 정보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업자 번호, 대상 기간도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7월에서 12월 신고가 대상입니다. 일반 과세자분들은 7월에서 12월이고요. 간이 과세자분들은 1월에서 12월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관련된 세부사항이 뜨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사업자 세부사항 제가 지금 가려놨는데 확인을 하시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출이나 매입 둘 다 없으신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 그냥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매입이 있다. 매출은 없는데 매입이 있었다. 세금 계산서 매입분, 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매출이 아직 발생하진 않지만 비용의 지출이 있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무실적 신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출이 빵원이고 내가 예를 들어 뭐 인테리어를 1억을 제출했다. 그럼 1,000만 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실적 신고를 눌러버리게 되면 이 환급에 대한 기회를 놓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할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분들이 작성하는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매출은 그 이외의 매출이죠. 순수하게 현금 매출이 발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매출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그 경우에는 기타 매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과세표준 명세는 우리 매출 내역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명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따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부동산 임대업은 요거 작성 안 하시면 가산세 대상
대상이에요. 반드시 체크를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매입과 관련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 통해서 비용을 지출한다, 관련해서 부가세를 공제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요걸 작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지출한 내역 중에 만약에 건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뭐 비품들, 각종 비품들, 뭐 노트북, 뭐 책상, 가구 이런 것들, 이런 고정 자산들과 관련해서 비용의 지출이 발생했다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차량을 취득한다든지, 그리고 차량과 관련해서 렌트료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라든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뭐 접대비 지출액이 있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작성한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내역 중에서 세법상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내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법에 따라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를 직접 하셔야 되는데,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차량과 관련해서 렌트료 발생하는 것들, 리스 말고 렌트의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제출 서류로는 이제 계산서, 세금 계산서 말고 계산서가 있다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영세율과 관련된 매출이 있다, 뭐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수출을 한다든지 아마존에 수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해외로 내보내서 이제 선박과 관련해서 신고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선박에 신고를 하고 있다, 수출 신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영세율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밑에 보시면 전자신고 공제 세액 공제, 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모두 가능하고요.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예정고지를 납부했다, 그래서 10월 달에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했다, 고지서 날라와서 부가세 납부했다, 그럼 예정고지 세액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오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화면을 찍고 있는 시기가 11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요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1월 12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조회를 해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전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케이스고요. 예를 들어 뭐 10만 원에 만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분,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수기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건이 있다면 그때는 여기 하단에다가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사업자 번호로 해서,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신청인과 동일하다고 오류가 뜨긴 했는데, 어쨌든 요 하단에다가 수기로 발행한 거, 이건 매출이니까 수기로 발행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입력 내용 추가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내용 추가를 통해서 이제 수기 세금계산서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위에 이제 반영이 될 거고요. 자, 입력 완료 누르시고, 자, 쭉쭉쭉 내려가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 중으로 매출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작성하기 가셔서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등 발행금액 집계표 여기 들어가셔서 작성하기 하셔야 되는데요.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매출 총액을 이제 조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분기부터 4분기겠죠. 3분기부터 4분기를 조회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요 화면이 아직 불러오지 않아요. 찍고 있는 시점에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관련된 매출이 있다면 여기가 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회하기 하고 적용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보통 과세 사업자이실 거기 때문에 과세 매출과 관련해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출 요 두 곳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매출이 발생한 게 얼마인지, 현금 영수증은 여기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중에 하반기를 입력하시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현금 영수증에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는 공급 대가라고 하죠. 즉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 매출 총액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구분을 위해서 30만원 입력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하고 지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50만원의 매출이었죠? 매출액이 이렇게 신용카드 총액이 45만원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만 원이 이렇게 아래에 나뉘어져서 입력이 된다. 만약에 영세율 매출이 있다면, 유튜버 같은 분들은 영세율 매출이 있다. 예를 들어 뭐 1,600만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기타 분의 매출을 입력을 해서 입력 완료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영세율 매출과 이거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액이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수한 현금 매출 있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그리고 영세율 매출이 아닌 나머지 매출의 경우에는 요 기타 분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그냥 순수하게 현금을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금액이 예를 들어 40만 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40만 원 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알아서 세액이 입력이 되죠. 그래서 44만 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40만 원, 4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 누르시면 이렇게 기타 분에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제 과세표준 명세에는 이 1,600만 원의 금액이 어떤 거로 인한 것인지, 그래서 954, 545는 이제 공인회계사 매출이고 이 코드 조회를 누르거나 아니면 나의 업종 코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전부 다 예를 들어 뭐 921505 이렇게 입력을 하고 1,6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제 세금계산서 수집은 일반 매입을 이제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게 하시게 되면 여기 관련된 내용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기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종이로 받은 계산서, 보통 임대료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임대료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하단에 사업자 번호와 매수 그리고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업자 우리 전자로 발행된 게 60만 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60만 원에 6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입력 완료하고 앞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일반 매입분에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고정자산과 관련된 내역이 있다면 이 고정자산 매입분에 따로 이 60만 원 중에 고정자산과 관련된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고정자산 매입분에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세금계산서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다. 불공제 사유가 비영업용 소형소형차, 아까 렌트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렌트료가 예를 들어 6매가 있고 그 금액이 뭐 10만 원이다. 10만 원에 만 원이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비영업용 소형소형차와 관련된 내용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면세라든지 접대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렌트료 같은 경우에는 비영업용 소형소형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항목들을 저장 후 다음 이동 해서 쭉쭉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보통 이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가 매입세액이 이제 공통으로 들어간 부분을 안분하는 내역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맡기셔야 돼요.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공제 사유가 아까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10만 원, 10만 원 공급가액에 10만 원에 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 내용을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입력 완료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들어가게 되고요. 입력 완료 누르시게 되면 앞에 보시게 되면 내가 6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10만 원의 경우에는 렌트료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50만 원의 금액만 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계액에서 요 5만 원을 빼게 되면 4만 5천 원의 납부세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 중에서 전자신고세액 공제, 여러분들은 홈택스로 신고하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 발행세액 공제, 이건 뭐냐면
신용카드 매출을 발행한 금액이 있다면 1.3% 신용카드 수수료만큼을 우리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 소비자와 거래하는, 저는 주로 사업자와 거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제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매업이라든지 이렇게 주로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업종들의 경우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사업주들 B2B로 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그대로 불러져 와도 여러분들이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지워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만약에 예정고지 세액이 있었다. 내가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있었다. 10월 달에 납부한 금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은 뭐 예를 들어 13만 원을 만 원을 납부했다고 해보죠. 자, 만 원을 기존에 납부했다라고 하게 되면 예정고지 세액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10월 달에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꼭 입력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내가 납부해야 될 금액은 2만 5천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로 결정이 됐다면 환급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세 환급금 과 관련된 계좌를 신고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또 자료를 조회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계산서 자료를 조회해야 되는데 지금 1월 10일부터 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조회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해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전자계산서 외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기로 받은 전자계산서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가 있다면 여기에다 입력을 해서 입력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불러줘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계산서는 아마 뭐 수도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 리스료 이런 것들이 계산서로 발행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합계표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작성을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면세사업 수익 금액은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예요. 그 경우에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계산서도 발행하고 하는 사업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맡기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빠뜨렸는데 이 매입세액 중에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로 우리가 비용을 지출했을 때 관련된 공제액을 반영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신용카드로 내가 지출했다고 해서 사업과 관련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 반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지출을 했다고 해서 다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공제 항목과 불공제 항목을 구분해서 여러분들 반영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화면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입과 관련된 부분까지 반영을 하셔야 된다. 제일 많은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입력하시고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 과세자 부가세 신고하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